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이고요. 예, 화요일. 3일절이죠, 오늘이. 3.1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고, 뭐 몇 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포털에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먼저 약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게 2월 8일이었더라고요. 2월 8일. 그리고 어느새 3월이 됐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에 좀 사고가 나신 분이 계셔서 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또 간병을 하고 다시 또 2차 수술을 하고 또 간병을 하고 뭐 퇴원을 하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집에서도 이제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물들을 조금 신경을 쓰느라고 좀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은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있었지요. 시간은 있었지만 그 심리적이라 그럴까요? 정신적인 여유가 조금 없더군요. 그래서 그동안은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또 차트나 시장을 볼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었고요. 없었던 날들이 좀 꽤 있었죠. 어쨌든 지금은 그나마 조금 안정이 돼서 예, 오늘 오랜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시황을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갈 생각입니다. 뭐 길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는 이런 말씀 드리고 끝났었죠. 쌍봉이 예쁘게 만들어졌다. 뭐 하락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예쁘네 안 예쁘네 뭐 나쁜 거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은 예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저점을 뚫으면 아래로 내려갈 텐데 그나마 여기 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갭 상단까지 가서 반등을 갭 상단 정도에서 반등이 올지 뭐 오더라도 어차피 내려가서 갭 하단 쪽에서 반등이 올지 예 그거는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고 시황을 전혀 못 올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히려 올라가려는 모습이 좀 보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음봉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쌍바닥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죠. 음봉을 만들어 놓고 꺾였습니다. 예.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다시. 시간은 걸렸지만 어쨌든 이 방향으로 내려왔고 갭 상단 부근에서 반발이 있나 싶었지만 뚫고 내려가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갭 하단에 걸렸죠. 예, 갭 하단에서는 일단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위에 머물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등을 했죠. 갭 하단에 걸리자마자 바로 반등을 했고 이렇게 꽤나 큰 쌍바닥을 만들어 줬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돌파하면
돌파하면 위쪽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뉴스에서는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던 이런 때였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는 올림픽도 즐긴 거죠. 예, 그래도 그 안에 그 추잡한 것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네, 우리 선수들이 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즐길 수는 있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만 뚫어주면 혹시나 좋아지지 않을까, 푸틴이 좀 참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24일의 일이죠. 예. 24일 날 침공을 했고, 그동안에 이것만 뚫어주면 잘 가겠는데, 못 뚫었죠. 못 뚫고 계속 오히려 이런 데서 쌍봉의 기운들을 또 만들어 가고, 또 돌파하면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반등은 했지만, 바로 갭으로 무너지고 해외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무너졌다가 조금 다시 올랐다가 정신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드디어 침공을 하니까 그냥 쭉 빠져버렸죠.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아예 종일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판단이 좀 달라지는 거죠. 전쟁은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러시아가 거의 세계 최대 산유국, 그 석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 분야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률이나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는 커질 수 있다는 어떤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전망이 달라지는 거죠, 서로들. 뭐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려고 이런 차트 해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변수들이 존재를 하죠. 변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일반인들이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일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일들이 오히려 뭐 어떤 분석가들이 보기에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나는 비관적으로 보는데 시장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위주로 보는 건 그런 어떤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개인들은 어쨌든 가장 늦고 그 중요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의 흐름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차트만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지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일단 우리는 쌍바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죠. 이게 너무 짧은 시간대고 차트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기 싫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보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쌍바닥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내려왔다가 돌파하면 이렇게, 아니면
아니, 월요일이 아니고 내일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당장 뭐 갭상승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시간도 적게 들이고 본업과도 상충되지 않고 짧은 시간대에 간단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계속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최근의 흐름은 마지막 그림이 보여준 대로 일단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일 당장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다. 아래쪽보다는. 어쨌든 이 2750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뚫고 더 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부딪혀서 다시 또 쌍봉을 만들고 이런 쌍봉을 만들면서 다시 아래로 갈 것인가는 이쯤 가게 되면 그쯤에서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봉에서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현재 이만큼 올라왔다가 여기 갭하단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어이구 다시 내려왔는데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고 이 중간 이 갭 현재 이 갭 부분의 이 중간쯤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어볼까요? 이어서 예. 지금은 이 안에서 놀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맞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뚫고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아래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또 쌍봉을 만들겠죠. 아니면 급하게 이 저점을 뚫고 확 내려버리는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기보다는 푸틴이 침공을 한 거죠. 예. 러시아 군인들도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나온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지저분한 거고. 어쨌든 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건 결국엔 민간인이거든요. 선량한 국민들. 하지만 어쨌든 일어난 전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든 열심히 싸워야지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얘기는 뭐 많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이번에는 러시아 쪽에서 실수를 좀 많이 했죠.
전술적으로 봤을 때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자기들이 힘이 세다는 것만 믿고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돈바스 지역에서는 이런 그 친러시아 세력이 이미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 크림반도도 러시아가 벌써 옛날부터, 옛날이 아니죠.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사실 이 기반을 점점 넓히고 이렇게 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전면 공세를 이렇게 여러 군데로 들어왔죠. 여러 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측에서는 쓰지 말아야 할 전술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교전 지역을 넓혔죠. 넓혔습니다. 이건 보급선도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전도 없이 들어온 그 막무가내식 공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미사일 쏘고 비행기들 들어가서 레이더나 기반 시설들 먼저 군 관련 기반 시설들을 먼저 타격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을 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런 거를 별로 안 하고 바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아, 작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러면서 도시를 공습을 했죠. 키예프나 이쪽 제2도시인 뭐 이름 까먹었는데 어디 그런 데를 공습을 했죠. 이쪽은 민간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렇다고 면도날 타격을 한 것도 아니고 군 시설물이나 이런 미사일 기지나 군 공항 이런 것들을 위주로 타격을 한 것도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푸틴이 벌써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인들의 희생도 크고 자기네 군인들의 보급선도 길어지고 트럭이나 전차들 가다가 쓰기도 하고 기름 떨어져서 그런 와중에 반격을 받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전체적인 물량은 많다고 치지만 이 땅 안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나 아니면 예비군들 그 반격 대상이 되죠. 아주 손쉬운 반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제 서방의 무기들이 계속 보급이 되고 있죠. 자기들은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이런 물자적인 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쉽게 이길 수가 없죠. 예. 어쨌든 전쟁이란 거는 슬픈 일이니까 빨리 끝나기를 기원을 해보고요. 푸틴이 빨리 이런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24일부터 우리 거래 일수는 3일밖에 안 되지만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24, 25, 26, 27, 28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이제 오늘 1차 협상이 진행됐다고 하니까 뭐 그러면서도 공격은 했다지만 약간의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난 것과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좀 얽혀 있죠.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과 미국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이제는 조금 늦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겠죠. 예. 천천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보고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정도까지 2759군까지 가는 어떤 흐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선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주봉을 한번 보죠. 우리 시장은 이 주봉의 쌍봉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왔었죠. 3050선 부분을 두고 계속 이 자리에 미련을 두고 있다가 매달려 있다가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에서 이 점선 이게 3600선 정도 되죠. 예, 이 점선을 잠깐 깼다가 바로 반등해서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었죠. 그 와중에 여기 전쟁이 터진 게 지난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히려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주 후반 상황은 좀 더 지켜보자. 그러나 어쨌든 이 2750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려는 이런 움직임인 것 같다. 만일에 이 2600선을 뚫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지난번에 그어놓은 선이 이제 이 선이죠. 2400 한 50선 정도 되는 겁니다. 만일 내려오게 된다면 그렇게 내려오게 될지 아니면 2750을 뚫은 김에 이쪽 2900선이 여기가 아니죠. 한 이쯤 되죠. 네, 여기쯤 되죠. 우선 네. 2750을 뚫고 2900 정도까지 가주느냐 아니면 다시 2750 정도에서 다시 미끄러지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갔다가 가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분봉 정도 잘 관찰해 보시고 만일에 이 점선 라인 2600 라인을 다시 뚫게 되면 그 다음에는 2450 정도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제발 좀 뚫어주고 이랬으면 좋겠죠. 예.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바람이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봉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제가 늘 지금은 5분의 1이나 또는 10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한 10분의 3 정도, 30% 정도까지는 조금 투자금을 조금 늘려도 되지 않을까. 만일에 지금 올라가다가 실패한다고 치더라도 실패하면 뭐 나중에 뭐 이런 라인 쪽에서 2차로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은 한 30% 정도는 투자를 슬슬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중요한 라인, 이 점선 라인은 한번 지켜줬고
그러면서 꾸준히 여기서 올라가 준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만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잘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된다면 가능성이 좀 있죠. 예. 그렇지 않고 좀 지지부진하게 늘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뚫고 내려가기도 할 거고, 또 반등해서 올라오기도 할 거고, 이런 데서 이런 모습을 보이겠지만, 현금을 그래도 70%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에서는 또 2차 진입하는 셈치고, 예, 한번 더 들어가 보는 거죠. 2차로. 그때는 한 50% 정도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50%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이 이후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의외로 전쟁이 발발했는데 단 하루 정도만 영향을 미쳤고, 여기 24일 하루 정도만 영향을 미쳤고, 여기서부터 거야죠. 그래야죠. 여기가 전일 종가니까 여기 하루 정도만 영향을 미쳤고, 다음날 그리고 오늘, 어제 요 이틀은 오히려 괜찮고 횡보를 하긴 했지만 위를 향하는 횡보죠.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2600에서 반등해서 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 집어넣을 때는 아니고, 예, 늘려도 투자금을 늘리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힘이 잘 나타난다 싶으면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건 저 한 2900을 통과한 다음부터 이 라인을 최소한 돌파를 해준 다음에 조금씩 더 늘려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늘려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종목에서 여기서 조금 사고 떨어지면 저 밑에서 받을 생각하고 2차 진입할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들어가는 거. 그러다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쯤에서 2900을 돌파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2차 이렇게 점점 한 종목이라면 그렇게 해서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거고요. 굳이 한 종목일 필요는 없죠. 난 여기서 뭐 삼성을 사겠다 싶으신 분들은 삼성을 사시고 떨어지면 여기서 2차로 받을 거야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쭉 가는 것 같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네 그렇다 싶으면 이제 다른 종목을 또 사는 거죠. 좀 상승이 느렸던 종목. 얘가 이만큼 갈 때 이제 슬슬 돌아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렇게 해서 여러 종목, 다른 종목들도 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지금은 제 판단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늘려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받쳤으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조금만 더 비중을 늘려서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2차 진입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1차 진입 조금만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은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오랜만이니까 어떤
타이밍을 잡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이건 HMM이란 종목이죠. 우린 HMM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하고 포스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방송을 많이 쉬어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린 이미 주봉에서 포스코와 HMM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들의 차트를, 그 주봉 차트를 보고 주봉으로 진입하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해왔고, 그 외에 다른 분봉이나 일봉에서는 이런 쌍바닥, 그리고 돌파, 그럼 여기서부터 1차 진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하건 말건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요 얘기 말고, 오늘은 HMM에서 좀 많이 보였던 패턴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몇 주 정도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요런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잉태형이라고 하는데요. 장대 음봉이 생긴 이후에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이 이 음봉의 몸통 안에서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캔들 분석에서는 이제 잉태형이라고 하죠. 잉태형. 바닥권에서 나타났을 때는 그래도 상승의 신호다. 근데 사실 일봉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서 며칠 올라가 봐야 몇 프로 되질 않습니다. 물론 그걸 더 이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주봉에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한번 넣어보면 이런 장대 양봉 하나에 20%짜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대략 30% 정도는 한 2주, 3주 이런 안에 수익을 기대를 할 수는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도 이랬던 경우,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경우에는 상승을 얼마나 했든가, 얘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 번쯤은 나와줬든가, 이런 걸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서, 얘는 상승 중이지만 상승 도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런 때 들어갔으면 요런 정도, 장대 양봉 하나, 큰 거 하나 정도는 기대하고 그때까지만 이렇게 보유를 하고 나와도 괜찮다. 그 원금 빼고 수익의 일부 빼고 조금 남겨두면 그 다음엔 시장에서 시장이 가는 대로 그냥 맡겨 놓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경우들이 좀 어떻게 보면 짧은 순간에 내가 이 종목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좀 좋습니다. 고민도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장대 음봉의 몸통 안에서 그 다음 주 양봉이 생성된 경우, 이렇게 지지하게 한두 달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대 양봉 하나는 나타나 주더라. 이 양봉 하나만으로도 한 20, 30%는 되더라. 그 다음엔 나오면 되겠죠. 이 종목의 미래가 기대된다면 원금만 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HMM 같은 종목들 옛날에는 뭐 한 33만원까지
35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꽤 여러 번 있더라. 뭐 매번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그 전주에도 한번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2주 후에도 그런 게 나타났었죠. 이런 애들은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가도 얼마대죠? 6만원대에서 여기 한 9만원대 뭐 이런 데까지 한 50% 정도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가게 되면 2배 넘게, 그 3배는 좀 안 되게 이런 정도까지도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런 하락 국면에서는 잘 안 나타나더라. 그리고 조금 상승하고 말 거면 잘 눈에 안 띄더라. 대신에 이런 건 조심해야겠지요. 꼭지 찍고 내려와서 비슷하게 음봉 다음에 양봉 몸통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자. 이런 건 주의를 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수익, 여기서 발생했을 때 들어갔다면 충분히 하락한 다음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데서도 비슷한 게 나타나죠. 음봉이 더 크고 양봉이 그 다음에 그 몸통 안에서 생겼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흔들림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익은 어느 정도 주더라. 이거 하나가 뭐 한 20% 가까이 되죠. 16%. 조금 더 놔두고 싶다. 전고점까지 놔뒀으면 한 20% 이상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바로 다음 주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도 있었고, 이 앞에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계신 것 중에서,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이런 경향을 띠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잉태형이었다. 잉태형이라는 건 사실 그거죠. 이렇게 임산부 모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뭔가 상승의 씨앗을 잉태를 하고 있는 거죠. 목표는 눈에 띄는 양봉이 하나 크게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대를 한다. 단 모든 것이 다 100%씩 맞지는 않는다. 100%짜리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치고 빠른 기간 내에 치고 올라왔다가 하락할 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자.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쪽에서 잘 나오진 않죠. 헷갈리게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뭔가 조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짧지만. 그리고 만일에 최근에 HMM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여기쯤에서 한 3주쯤 전에 진입을 하셨다면 그때 시가가 23,300원이었기 때문에 이쪽 29,800원이나 그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나와서 한 3만원 부근까지는 보유할 수 있었겠죠. 예, 그러면 한 7,000원 정도, 한 30% 정도 수익이 난 거네요. 예. 요렇게 요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겠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종목을 따로 보거나 할 건 없고요. 저도 아직도 좀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내일도 또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뭐 새로 발굴하거나 이럴 여력은 없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시황을 말씀드리는 김에 혹여나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캔들 패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잉태형. 찾기 쉽지요? 예. 계속 하락하는 음봉들이 있을 때 이렇게 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주봉입니다. 일봉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 주봉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찾기 쉬운 거, 판별하기 가장 쉬운 거, 네, 이런 거. 하지만 이것이 이런 긴 상승의 흐름에서는 오히려 빨리 나와버릴 수 있는, 아까 여기였죠? 예,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있지만 일단 몇십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간다면 충분히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뭐 앞으로도 아마 이런 날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1절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